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멋진 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리더님들께 저의 간단한 성장 스토리와, 간단하진 않나요? 네, 성장 스토리와 또 Q&A 몇 가지 질문, 네, 잘 대답하도록 준비했는데요. 저를 많이 아시나요? 제가 벌써 유사나를 만난 지가 벌써 만 5년이 지나고 6년 차예요. 6년 차. 정말 시간이 빠르더라고요. 오늘 남편과 함께 잠깐 시간을 보내는 산책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 와 우리도 이런 날이 오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날이 올 거라고는 믿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지금 현실이 되어 있는 거죠. 리더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내가 루비, 다이아 되는 그날 상상하고 계시죠? 저는 그날을 상상하면서 이 6년을 지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됐고 또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저의 성장 스토리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할게요. 네. 우리 여기 해피니스 팀 모두 다 지금 유사나 잘 진행하고 계시죠? 처음 유사나를 만났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새롭게 만나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열심히 사업을 진행한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유사나를 만나게 된 계기를 보면요. 예전에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도 저는 꿈이라기보단 돈이었던 것 같아요, 돈.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주변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다 돈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했던 것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했던 거고 모든 이렇게 성적순 뭐 이런 것도 다 돈에 결부된다라고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건강? 이런 건 저는 타고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꿈은 애저녁에 없었어요. 저는 꿈은. 네. 어렸을 때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저는 화가도 꿈이었고, 선생님도 꿈이었고, 가수도 되고 싶었고,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정작 청소년기 지나서부터 꿈이 없어졌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다시 꿈을 찾게 된 건 정말 순전 유산화를 만나서입니다. 리더님들도 그러신가요? 저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그래도 서울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좀 내놓으라 하는 대학을 나왔어요. 이 대학을 갔던 것도요. 돈 많이 벌려고 간 거고요. 그 당시에 제가 딱 고등학교 때가 딱 막 그 건축이 엄청 붐이 일어나서 너무 멋있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가긴 했지만 건축학과를 진학을 해서 나는 멋진 건축가가 될 거라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박봉인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막 설계사, 저는 외관 설계도 하고 디자인도 하는 그런 걸 전공했고요. 설계 전공을 하니까 아시죠? 캐디, 3D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3D 업종이에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야근은 정말 많았고요. 남편은, 전 남편이랑 같은 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남편은 같은 건축공학을 나왔고, 저는 건축학을 했는데, 남편은 애지는게 이걸 안 하고 나중에 부동산 경제학으로 빠졌어요. 근데 저는, 미련이라기보다는 다른 재주가 없어서 이걸 그냥 전공을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취직을 해 보니까요, 정말, 배운 것도 많고, 또 이 건축은요, 정말 다재다능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대우가 정말 아니더라고요. 정말 난 사람, 그 경쟁에 치열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득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였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 직업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늘 했고요. 남편이, 지희야, 하지 말라고도 많이도 말렸었어요. 남편은 퇴근했는데 저는 야근을 하고 아침에 퇴근하는 일도 너무 많았고, 근데 저한테 주어지는 돈은 약 250만 원? 많아야? 이랬었어요. 학비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건축학은 5년제라서.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의 삶의 질은요, 점점 뚝뚝 떨어졌어요. 이래서 취집이구나. 이래서 여자들이
안정된 남편 만나 결혼하는 거구나 느꼈죠. 명문대? 뭔 필요 있대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전문대 나와서 일찍이 취업해서 자기의 기술을 마음껏 뽐내는 친구들 더 낫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절대 학벌에 대한 생각 안 하는 그런 부모가 되었죠. 제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요, 원래는, 그냥 맞벌이 아니면 외벌이로, 왜냐면 제가 버는 수입이 크지 않았으니까 그게 더 낫겠다 생각했는데, 아이를 막상 출산하고 나니까 남편의 수입보다는 같이 버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고, 그리고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기에는 집에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떠오르는 직종, 주부들에게 핫한 직종이었어요. 이게 부업으로 고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직종으로 제가 떡 케이크를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그동안 계속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디자인을 하고 손재주가 되게 좋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것을 배우자마자 바로 창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지금 배우는 사진인데 그 후에 제가 공방을 바로 차려서 정말 바로 잘 됐어요. 그 이유는요. 자영업은 마케팅이 중요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마케팅을 하잖아요. 제가 잘 만들어 놓으면 저희 남편이 광고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떡케이크 팔려 나갔고, 이래서 자영업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내가 대기업 다니는 친구가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옛날에는 부러웠는데 대기업 다니는 친구가 하나도 부럽지 않고 내가 말한 그 돈 버는 거 있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 직업을 갖게 된 거에 대해 너무 감사했죠. 이렇게 예쁘죠? 진짜 생각 같지 않아요? 네. 이렇게 예쁜 케이크를 만들면서 밤을 새도요, 즐거웠어요. 예전에 건축할 땐 밤새는 게 지옥 같았거든요. 근데 이때는 밤을 새도 너무 즐거웠고, 그만큼 내가 밤을 새도 나한테 내 주머니, 내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걸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제가 돈을 열심히 벌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았고, 또 쉬는 날도 없었고, 또 잠도 잘 못 잤고, 아이도 키워야 했고, 거기에다가 식사를 제때제때 못하는 그런 불규칙한 습관이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자리가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각해진 걸까요? 제가 어느 날 담석증이 왔고 담도염이 수시로 오면서 병원을 자주 입원을 하게 됐고 수술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건강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건강은 타고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켜내야 되는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지금 이맘때예요. 저는 항상 5월달 되면 아팠거든요. 아마 일이 제일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예약 주문은 정말 많이 넘쳐났는데 그걸 다 할 생각에서 그랬는지 꼭 요때 이맘때 되면 아파서 제가 병원을 입원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 계기를 몇 번 가져가면서 그때는 그 수입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로가 됐겠죠. 제 통장에 쌓였던 돈이 다시 예약을 이렇게 환불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내가 병원에 있으면 정말 돈이 하나도 안 되네. 병원비는 나가고, 시간은 그대로 지나가는데, 더 괴로웠던 거는요, 주문 받은 걸요, 다시 환불해드리는 것보다 괴로운 건, 저한테 케이크를 예약했잖아요. 몇 달 전에. 근데 그거를 당일날, 그리고 며칠날, 전날 취소시켜드리는 게 정말 괴로웠어요.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웠고, 이거를 평생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정말 많이 됐었어요. 근데 저는 큰 돈의 수입의 맛을 봤잖아요. 이 수입을 가져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수입을 계속 지켜낼까에 대한 첫 번째가 바로 제 건강 챙기는 거였고 두 번째가 시스템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자영업을 프랜차이즈 만들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 직원도 계속 써보려고도 노력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한 3년 정도 시행착오 하다가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때 제가 더 나은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을 타이밍이었어요. 그때가. 그렇게 저는 늘 자유로운 삶을 꿈꿨던 것 같아요. 건강도 나는 진짜 건강해서
건강을 지켜내야 된다는 걸 당연히 가져갔고, 돈도 많아야 되겠다라는, 돈은 정말 예전부터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시간도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저희는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데 여행 가서도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마케팅 일을 한 거예요. 블로거로, 파워블로거로도 활동을 한 게, 앞으로 자기는 직장 생활에 매여 있는 삶은 이런 시간적인 자유, 돈도 그렇다고 여유롭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블로그, 앞으로 시대의 흐름의 블로그다라고 해서 본인이 독학해서 파워블로거가 됐고, 그리고 나서 유튜버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고 해서 본인이 독학해서 유튜버도 된 거예요, 저희 신랑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유사나를 만났어요. 처음엔 유산화로 뭐 큰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만난 게 아니고요. 진짜 오로지 건강 챙기려고, 건강 잘 챙겨야 돈이라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하나로 유산화를 찾았고, 평생 내가 가치적으로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회사의 제품이구나. 내가 내 건강 지켜내려면 꼭 먹어도 될 정도의 그런 가치를 받고, 대신 저희가 타이밍적으로 시스템적인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터라 이때 유산화의 플랜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물통 수입, 내가 그동안 벌었던 게 물통 수입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또 느꼈던 타이밍이었고, 그동안 시스템적인 수입을 만들려고 했던 이 고민이 딱 유산 아이템을 들어오면서,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읽었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시리즈가 저희 책꽂이에 꽂혀 있었는데 그걸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이쯤이었거든요. 그때는 이 수익 사분면이 정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던 삶으로 가려면, 우리가 이 수익 시스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 더 많이 느꼈고, 이게 우리가 찾은 이 네트워크라는 이 유산화 아이템이 나에게 건강만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동안 찾았던 권리 수입까지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탁 와닿으면서 저희가 같이 비전을 보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 밑에 보면 물통 사업과 파이프 사업에 보면 수익 곡선 보이시죠? 저는 정말 물통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봤는데, 정말 파이프 사업으로 저 끝도 없는, 솔직히 물질적인 게 막 크게 막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저 곡선이 너무 부러웠고,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 수입이 지금 이래요. 어때요? 그런 곡선 비슷하죠? 저는 정말 좋은 아이템을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수입을 만들어 가기까지 분명하게 저는 비전을 봤습니다. 유산화를 통해서. 그리고 유산화는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사업 설명을 들은 그날 했었어요. 늘 정보 공유를 했고, 솔직히 정보 공유를 되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누구나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드는 케이크도 마찬가지로 정보 공유를 통해서 팔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시대의 흐름이라는 건 알고 있었고, 또 관심사를 공유하죠. 우리 지금 다 관심사 공유하고 있죠. 이런 공유하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알고 있었고, 근데 이게 유산화가 그런 걸 통해서 나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우리 소비자한테 맞게끔 돈을 주잖아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유산화의 보상 플랜이 정말 좋았던 게 공정한 거. 저는 그 당시에도 정말 열심히 살았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았는데, 주변에 예를 들면 H사나 A사는 분들 보면요, 공정하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공정하다는 플랜이 보이면서 나는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잘할 거란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유산화가 플랜을 들었을 때 진짜 고민할 필요 없이 안 할 이유는 없겠다. 가게 하나로 비즈니스를 해도 내가 시간 안에 2명, 3명, 4명, 5명 소개하다 보면 나한테 권리 수입적인 700만 원이 만들어진다는데 그거 안 할 이유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됐고, 저는 비전을 보는 순간 매일매일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양하는 거 잘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되게 잘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회사를 알아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회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매일 진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고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고 할 정도로 매일 그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목표를 세웠던 거는 매주 주급받기. 저희 주급을 주잖아요. 단돈 3만 원, 5만 원도 매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매주 주급받기를 목표로 삼고, 그리고 제가 본사를 가보니까 성공하신 분들이 늘 하나같이 하신 것들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뭘 잘하려면 잘하는 사람한테 노하우를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도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자영업도 자영업을 성공해 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듯이, 이것도 성공자를 복제해야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책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뭐 고민 없이 내가 잘한다라 생각하는 것도 없었고, 그냥 성공자를 복제하자. 그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보자라고 목표를 잡고 매주 이렇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봤더니 당연히 배워야 되죠. 유산화 사업을 잘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더라고요, 이 일이. 그래서 배우고 알려주고, 그리고 네트워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활용하는 거니까 시스템을 100번 활용하자, 이런 생각을 했고, 시간 관리만 잘해도요, 부업자는요 전업자보다 나아요. 근데 보통 시간 관리를 잘 못하니까 그냥 그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업자보다 더 시간을 잘 쓰기 위한 부업자가 됐었어요. 그리고 반복적인 액션을 지속적으로 해 나갔습니다. 제 성장기는 이렇습니다. 처음 유산화를 가입한 건 2016년도 4월이에요. 4월에 건강을 챙기고자 제가 15년도 5월에 마지막 입원을 했던 것 같아요.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 다음 해에 유산화를 알게 돼서 제품을 섭취하면서 쉐어러 빌리버로 성장을 했고요. 주급을 정말로 전 매주 받았어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정말 그것도 잘했다고 저는 지금 스스로 칭찬하고 싶어요. 매주 받았고, 제가 5월에 저는 빌더, 어치버, 디렉트 이거 없어요. 브론즈로 바로 성장을 했고, 7월에 실버, 그리고 잠시만요. 네,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쉐어러 때는요, 제가 부업자였잖아요. 자영업을 바쁜 부업자였어요. 근데 유산화의 비전을 바로 봤기 때문에 저는 전업자처럼 하고 싶어서, 전업자가 아닌 게 되게 막 안 될 날 정도로 진짜 어떻게 하면 유산화로 시간을 쓰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처음에 했던 건 PPPS 하기 위해서 지인 컨택을 제일 먼저 했었어요. 지인 컨택으로 PPPS를 했고, 그 PPPS 하는 분들이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매주 주고받고 싶은데 지인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제가 선택했던 게 바로 SNS예요. 남편의 도움으로 제가 떡향기라는 떡케이크 전문점이 잘 된 것처럼 이 유산화도 남편이 함께 SNS를 도와주면 인프라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도 SNS를 저희 남편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더니 저희 남편을 리크루팅 하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디테일한 얘기는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성장을 했고, 제가 실버 때는요, 이때는 둘째를 임신했었어요. 제가 원래 몸이 아팠을 때는 임신이 두려웠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아프면 둘째가 잘못되는 수가 있다고 하시니까 둘째 갖는 것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몸이 건강해졌으니까 뭐 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둘째 가져야겠죠. 그래서 둘째를 임신을 했고, 이때 제가 새로운 결단을 했었어요. 빨리 유산화로 전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절실해졌었어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했죠. 저는 자영업 할 때도 만삭일 때까지 자영업을 열심히 했는데 유산화도 열심히 했어요. 왜? 건강해졌잖아요. 몸이 훨씬 더 한결 가볍더라고요. 만삭일 때도. 그래서 목표가 골드 됐을 때, 출산했을 때는 꼭 골드가 되어 있자라는 게 제 목표였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뛰었고요. 골드 디렉터가 이제 제가 가입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돼서 골드 디렉터가 됐네요. 이때는 전업도 결심했고, 제가 전업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저의 떡 케이크 전문점을 잘 운영해 줄 수 있는, 진짜 제가 공백이 생겨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구했어요. 그리고 찾았죠. 그리고 그도 저의 파트너로 만들었어요. 저는 골드부터는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정말 몸조리 한 3개월 정도만 하고요. 몸이 근질근질하더라고요. 집 밖으로 나와서 유산화를 더 열심히, 파트너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가 유산화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유산화를 했고, 그리고 아이도 일찍 몇 개월 때 4개월? 4개월, 5개월 때 바로 자리 나는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시스템에 플러그인 하면서 열심히 했고, 이때 정말 많은 일머리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유산화 일을 하는 건지 이때 감 잡았어요. 그전에는 매주 주고받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막 전달하는 게 되게 급급했다고 하면, 이 골드 때부터는 어떻게 일을 해 나가야 되는구나를 조금씩 알기 시작했고요. 골드 디렉트에서 이그젝 골드까지가 똑같이 또 1년 반이 걸렸어요. 저는 이때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때 내가 무엇을 놓치고 가는지를 진짜 많이 고민했고, 그때가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신규 리크루팅에만 전념하고, 이 일의 비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비전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골드가 되면서 이그젝 골드를 가기 위해서는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내가 생각했던 게 다 맞진 않았구나. 이 일은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 지인들이든 신규든 그들한테 집중하는 것을 이때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뛴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혼자 뛰니까 정말 힘들기만 하더라고요. 주급은 돼요. 근데 힘들어요. 또 되게 몹시 힘든 골드였어요. 몸이 힘들었죠. 근데 이그젝 골드는 정말 탄탄하게 가야 된다는 스폰서님 말씀에, 탄탄하게 가려면 파트너를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파트너한테 집중하면서 신규를 리크루팅하는 것을 해나가야 되는구나를 이때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루비 디렉터로 1년 후에 성장을 했어요. 저는 골드에서 이그젝 골드 갈 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보여지지 않아서 그때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것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이겨냈어요. 이겨냈더니 안 하던 걸 한 거예요. 했더니 그때 이제 루비의 디렉터로 성장을 하게 됐고, 이때는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파트너 한 분 한 분에게 집중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고, 이때 처음으로 장거리 후원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장거리에 계신 분들을 리크루팅 하게 되는 계기들이 많았어요. 왜? SNS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장거리 후원에 마음이 없었거든요. 왜? 아직은 할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놓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루비 디렉터가 되는 요 시기에는요, 정말 장거리 후원에도 정성을 들이고 집중을 했고요. 파트너 한 분 소개하지 않는 분도요, 저는 공을 들였습니다. 왜? 그래야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기필코 보리라라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그때 루비 디렉터 집중하면서 바로 이그젝 루비로 바로 진행을 하게 됐죠. 이때는 정말 저 루비 갈 때요, 코로나가 터졌을 이그젝 골드 때부터 코로나가 터졌네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루비 가려고 마음 먹은 그 장거리 후원할 때요, 코로나가 진짜 막 극심했었어요. 남들은 주춤할 시기잖아요. 저는 그때 기회를 봤어요. 내가 남들이 주춤할 때, 왜 우리가 무빙워크도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가긴 하지만 어때요? 걸어가면 앞으로 점점 더 빨리 가잖아요. 근데 에스컬레이터 내가 내가 속도를 내면 더 빨리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내가 어떻게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기필코 나는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필코 나는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천안을 매 일주일에 2번씩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는 온전히 정말 저의 명단, 신규 명단도 찾아가면서 파트너의 뎁스를 함께 이뤄가면서 깊이 뎁스를 어떻게 파는지 그때 느꼈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의 팀, 예전에는 못 이룰 것 같았던 그 팀을, 까마득하게만 보였던 그 팀을 이루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성장의 방법을 알고 있기에 2021년 4월 저번 달에 따끈따끈한 에메랄드 디렉터로 승급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저는 파트너들의 성장이 정말 많았고, 또 제가 예전에는 골드도 정말 제가 뛰어서 간 골드였기 때문에 골드 파트너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그젝 골드, 루비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때 이그제큐티브 골드 파트너도 생기고 골드 파트너도 생기고 지금은 많은 퓨처 디렉터 리더님들도 많이 나왔죠. 루비 디렉터를 하면서 제가 인컴 순위에 1위도 해보고 2위도 해보는 결과도 맛봤고, 제가 처음 실버 때 이 그로스 성장률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한동안 없다가 루비 디렉터가 됐을 때 유사나 코리아에서 15위에 그런 그로스 레벨을 달성하는 명예도 얻었죠. 너무 감사하고 되게 좋았었고, 이런 것들이 유산화를 하는 재미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저희가 원했던 삶이에요. 지금 보면 예전에 제가 자영업할 때도 저희 남편이 집에서 일을 했거든요. 출근은 아주 적게 하고 집에서 일을 했었는데 주변에서 그랬어요. 저희 상문 리더님 보고 엄마들이 팔자 좋은 백수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좋아 보였을 거예요. 아마 남자들은 다 출근했는데 저희 남편은 항상 제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팔자 좋은 백수가 아니라 팔자 좋은 뭐라고 할까요? 자영업 이상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였죠.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신랑은. 그래서 항상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앞으로 시대 흐름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는 20대부터 저희 결혼해서부터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유산화가 왔던 거고, 이렇게 아이를 정말 아들 하나 딸 하나 갖고 싶었는데 건강한 아들 유산화 베이비도 낳게 됐고, 또 첫째 아이와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진짜 자영업장에만 매여 있는 엄마가 아니라 유산화 일을 전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줄 수 있는 엄마, 건강한 엄마가 되었고, 또 유산화를 통해서 많은 여행도 가게 되었고, 유산화 여행은 되게 멋져요. 성공하신 분들이 모여서 가잖아요. 가서 보여주는 비전 또한 남달라요. 이런 여행을 어디서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무료로 가잖아요. 공짜 여행을 가는데 성공자들하고 가요. 너무 멋진 여행인 것 같아요. 그런 여행도 가게 됐고, 저는 흥이 많거든요. 어디 가서 춤을 추진 못하지만 유산화에서 춤을 추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음악이 흘러나오면 몸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 흥이 많은 여러 리더님들도 만나게 되면서 유산화가 나에게 정말 즐거움을 여러 가지로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늘 평일에 사람들 없을 때만 여행을 반짝 가고 오는 것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주말에는 항상 그 자영업에 시간을 써야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여유롭지 않았는데, 지금은 평일이든 주말이든 제가 언제든지 제가 허락한다 하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경제적인 여유도 함께 가져가는 그런 엄마가 되었고, 또 평생 타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크루즈도 타봤고, 그리고 드레스 하면 예쁜 옷 하면 앞으로는 평생 못 입을 것 같았는데 유산화를 통해서 트로피도 들고 꽃다발도 두고 축하의 승급 무대에도 서는 그런 인정식에도 오르는 그런 계기도 정말 많았죠. 앞으로도 더 많을 거고요. 그리고 파트너들과 그리고 팀과 함께 여행도 가고 웃고 떠들고 하는 시간도 정말 많아졌고, 하지만 돈 걱정은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수입을 만드는 루트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작년에는 유산화에서 또 많은 성장을 해서 트로피도 여러 개 받았어요. 그런 트로피를 예전에 우리 스폰서님들 트로피 보면 부럽다. 난 언제쯤 저는 트로피가 막 쌓일까 했는데 지금은 한 그런 장식장을 장식해도 될 정도로 지금은 조금씩 트로피가 쌓이고 있어요. 멋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리더님들도 이런 계획들과 멋진 삶을 꿈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꿈을 꿨거든요. 지금은 팀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시스템에 가면 골드여도 부업자 파트너들이 많아서 항상 외롭게 본사 지사를 지키곤 했는데,
지금은 저의 승급을 응원해주고 축하해주는 팀도 생겼고, 그리고 우리 큰 팀 안에서도 성장률이 제일 높아서 또 많은 축하도 받았고요. 또 우리 라이브 방송에도 쓰는 그런 강의도 할 수 있는 저의 기회가 주어졌고요. 어디 가서 제가 강의를 할까요? 근데 유사나를 만나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제가 되게 교육? 뭐 이쪽에 되게 잘 맞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유사나를 하면서 그런 저에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유사나가 나에게 정말 천직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깨어 맞추기 하면 또 맞더라고요. 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또 우리 유사나 본사에서 하는 그런 촬영도 하게 되면서 유사나를 통해서 저희 부부를 알리는 그런 계기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게 되게 좋아요.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고 너무 재밌고요.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코로나 터졌을 때는 아이들 데리고 정말 예전에는요. 1박 2일, 2박 3일로 저 금액을 주고 간다는 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되게 아깝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전히 아이들에게 시간과 경제적인 걸 써줄 수 있는 엄마가 되어서 주급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주급이 딱 좋아요. 1급도 조금 그런데 월급은 더 부족하고요. 근데 주급은 차곡차곡 쌓이는 그 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수입이 많을 때도 항상 20평대 아파트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더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현실로 만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사나 주금 모아서 정말 그동안 처음 결혼해서 시작했던 그런 대출도 다 갚고 큰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도 왔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제가 유산을 선택한 거죠. 이런 꿈을 꿨는데 이루어졌네요. 너무나 좋고 또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유산화의 가치를 전하는 그런 사업자가 되어서 이런 행복한 삶을 계속 살고 싶고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이렇게 파트너님들 정말 많이 성장했고 그 안에서 퓨처 디렉터, 퓨처 어치버 뭐 이런 성장을 해 가시는 파트너들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나도 이런 팀을 만들 수 있는 리더구나, 나도 리더가 됐구나 하면서 저를 또 한번 칭찬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파트너님들을 성장시켜야겠죠. 저도 팀을 더 멋지게 성장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3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은 삶이고요. 전 앞으로 내년 그리고 내후년 하물며 올해도 되게 기대가 돼요. 앞으로 저희 유산화를 통해서 저의 삶은 정말 멋지게 변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심장이 두근두근 할 정도로 지금은 기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님들께서도 그런 삶 꿈꾸고 꼭 이뤄나가셨으면 좋겠고 내 거다 생각하셔야 그게 이루어져요. 눈물도 흘려보고 활짝 웃어보는 계기도 분명 유산을 통해 만들어질 텐데요. 눈물 없이는요 성장할 수 없어요.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하지만 그 눈물을 마음껏 흘린 다음에는 꼭 웃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리더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성장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선택한 유산화였기 때문에 제 미래가 만들어진 거겠죠. 전 유산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 리더님들께서도 유산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지 에메랄드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여기가 너무 많이 뜨거워져서 지금 당장 막 미팅을 뛰어나가서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그 강의 중에 저는 딱 그 세 글자가 저에게 마음에 확 와닿았는데요. 기필코. 그 기필코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여기가 너무 울컥하면서 기필코라는 그 말만 기억해도 내가 반드시 해낸다라는 마음으로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성장 스토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셨는지 궁금하신 그런 Q&A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전달하다 보면 안 좋은 반응, 또 안 좋은 시선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에메랄드님만의 노하우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저도 처음 유산화를 시작했을 때는 그게 되게 어려웠었어요. 유산화를 저는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남들 시선에서 봤을 때는 나는 당연한 거지만 남들 시선에 봤을 때는 이게 전달이 잘 될까라는 고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요즘에, 아니, 어떻게 보면 유산화를 성장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책에서도 많이 본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에 대한 시선을 요즘엔 어떻게 대처하냐면요. 우선 네트워크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는 봐요. 도대체 네트워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형식적인 거예요, 근데. 네.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 책을 보면 많은 전문가들도 네트워크는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익 광고에서도 네트워크에 대한 광고를 하잖아요. 분명하게 네트워크는 예전부터 합법화돼 있었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불법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인 걸 하라고 하는 거다. 지금은 네트워크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건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네트워크는 해야 되는 거죠. 왜 직구하세요? 좋은 제품 싸게 사고 싶어서 직구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신유통으로 소비자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겠다고 유통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왜 그 혜택을 안 가져가세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해드리면서 또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 또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드리고요. 프로슈머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우린 소비자잖아요. 사업자는 우리가 자꾸 팔려고 하니까 사업자와 뭘까 구분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좋은 제품을 먹고 쓰는 소비자란 말이죠. 이 소비자가 생산자의 혜택을 가져가게끔 지금은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마트에서 포인트 주고 캐시백 주는 거 되게 소소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가져가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혜택을 주는 건데 우리한테는 네트워크는 큰 혜택 주겠다는 거, 큰 혜택. 그래서 저는 이마트에서 그런 거 가져가신다고 하면 이왕이면 합법적이고 큰 혜택을 가져가시는 거고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득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립니다. 네. 네. 답변이 그냥 명쾌합니다. 뭐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한 안내를 정말 강력하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안내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SNS 활용으로 유산화를 알릴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SNS는 또 저희 상무 리더가 전문이긴 하지만, 보면 유산화를 알릴 때요. 우선 전문성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는 이렇게 SNS는 브랜딩 하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저희만의 지상부부라는 브랜딩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건강한 가족, 그런 것들을,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드리려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전문성에 대한 걸 많이 알려드려요. 블로그에서도 라이프 스타일뿐만 아니라 제품을 알려드릴 때도 전문적인 것들. 그래서 이왕이면 상담을 받아도 저희한테 받고 싶게끔 그런 걸 포인트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함이래요. 블로그도요, 꾸준해야 돼요. 근데 뭐든지 성장하려면 꾸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블로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유튜브에서도 지상부부로 아주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많으신 부부시죠. 네, 제가 번외 질문으로 이번에 추가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그 SNS를 통해서 만나게 된 정말 콜드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사업자가 되신 경우들이 많으신지, 그리고 있으시다면 그분들이 사업으로 이끌 때 어떻게 이끄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많았죠. 많았고, 우선 소비자들은 정말 많았어요. 근데 SNS로 오시는 분들의 특성이 지인들이 유산화를 안 해서일까요? 그게 싫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물론 없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만나 뵈면 보통 안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 더 많고 그냥 안내만 해줘요. 이 정도의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저는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노력을 하고 안 만나지는 분들은 소비자인 거고요. 만나지는 분들은 소비자든 사업자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만나서 미팅하신 분들 사업자로 가입 많이 해봤었어요. 근데 결국엔 소비자시더라고요. BC로 가입을 해도 결국은 소비자셨고 물론 제가 초창기 때 가입을 시켜드린 분들은 제가 후속 조치를 잘 못해서 소비자로 남겨두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비전을 잘 못 보여드려서. 근데 결국에는 소비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려운 것들은 뭐였냐면 이 일은 어쨌든 콜드도 웜으로 바꿔서 관계십 안에서 평생 함께하는 그런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지인들은 내가 이미 친분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전문성에 대한 것들이 어렵죠. 그분들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SNS로 오시는 분들은 뭐 전문적인 거 이런 거는 이미 깔고 갈 수 있는데 친분이 없다 보니까 그 친분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렇게 해서 놓치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도요. 유산의 가치를 아시고 노력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오시더라고요. 저도 놓지 않았지만 그분들도 제가 노력하는 거 이상으로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남아 계신 분들 보면.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근데 지금은 유산화로 더 많이 성장하기 위해서 시스템에도 집중하시려고 하고 노력 많이 하시면서 퓨처 빌더 어치버, 퓨처 어치버 뭐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계세요. 지금. 네. 그래서 네, 시간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뭐든지 저희가 주는 비전도 중요한데요. 그분들이 봐야 되는 비전도 중요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저에게 주셔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오로지 다 주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다. 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특히나 SNS로 오신 분들은 그게 더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면 또 좋은 부분도 있어요. 직접 오신 분들이니까 감사하게도. 네. 네, 정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계식을 맺으면서 이렇게 해나가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지혜멜님은 유산화를 실례지만 몇 살 때 만나셨나요? 저요? 어, 서른, 잠깐만요. 제가 지금 38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32살? 아닌데, 34살, 34살에 만났나 봐요. 네. 세 번째 34살. 질문이 네, 그렇게 네. 관계된 질문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신 이유와 확신을 가지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아까 제가 성장 스토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결혼할 때, 연애할 때부터 그랬었어요. 좀 자유롭게 돈을 벌고 싶었고, 얽매이지 않으면서, 그러면 프리랜서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들이 장점이 시간은 여유로운데 돈을 많이 벌거나 못 벌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런 니즈가 늘 있어서 남편도 그래서 얽매이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니즈가 늘 있었기 때문에 있었으니까 타이밍이 왔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처음 유산을 만났을 때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도 해보려고 했고 저희 케이크를 중국에서 함께 하고 싶다고 제의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시스템적인 것에 되게 목마르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너무 그렇게 벌고 싶었고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고 싶었고 또 저희 남편이 45세에 3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되는 게 원래 20대 꿈이었거든요. 그게 비밀이지만 비밀번호예요. 4530. 네. 아무튼 그렇게 젊었을 때 은퇴하고 싶은 니즈가 늘 있어가지고 네트워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적기에 유산화를 그래서 마음속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온 기회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정말 두 분이 쿵짝이 정말 잘 맞으시는 것 음, 같습니다. 에너지도 그렇고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부부 사업자로 일하시면서 성장 속도가 빠르신데 처음부터 두 분이 함께 비전을 보셨는지 아니면 한 분이 먼저 보시고 다른 분께 전달하셨는지 만약에 그러셨다면 어떻게 전달하시게 된 건지 이제 상대방에게요. 네. 두 분이 진행하시면서 가장 강점은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유산화를 전달받고 제가 선택한 건 이지희예요. 그런데 비전은 같이 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유산화를 처음 만났을 때, 어, 당연히 남편 허락 없이 제가 사인했죠. 너무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사인하고 나서 했어요. 알려주고 싶다. 같이 하면 좋겠다. 이게 맞는 건데, 막 이걸 알려주면 우리 남편이 어떤 반응일까? 왜 옛날에 허벌나게 엄청 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네트워크로 바라보면 반대할 것 같은 거예요. 왜? 다른 다단계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네트워크인데 분명히 다른 건데 알려주고 싶은데 알아보지도 않고 반대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머리를 막 굴렸어요. 제가 잔머리 진짜 잘 굴리거든요. 엄청 굴렸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 쉐이크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아니, 한 번은 이랬었어요. 한 번은 제가 영양제를 막 앞에서 막 뜯어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 왜 이런 거 예의상, 남편도 먹어볼래? 이랬었어요. 그랬더니 또 뭐 샀어? 너나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 반응은 아닌데. 그래, 나만 먹을게. 이러고선 말았었어요. 그러고서 저랑 아이들만 먹었거든요. 근데 되게 건강해졌어요. 아이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뭐 먹는데 이렇게 좋아졌냐라는 얘기를 한 번 했었어요. 전에 내가 준 거 먹으라고 한 거 있잖아. 그거 먹었지. 이렇게 또 한 번 떠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반응이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공방으로 제품을 시켰어요. 그리고 남편이 왔을 때 박스를 보란 듯이 딱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제가 충동 구매로 또 뭘 산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또 뭐 샀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이거 그 건강 챙기는 그거야. 이러면서 제가 그 뭐죠? 뉴트리밀 이거를 막 들고 어슬렁어슬렁 됐거든요. 왜 그랬냐면 반응 보려고. 왜냐면 저희 남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진짜 비전을 볼 것 같기도 하고 반대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 거야. 도통 남편애들 잘 모를 때였나 봐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바로 걔를 뒤집어 막 보더니 유산화를 막 검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 이거 유통하면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팔고 싶대요. 자기가 왜 케이크도 인터넷으로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어요. 이건 팔 수 있는 게 아니야. 되게 그랬어요. 팔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이거는 오빠 우리가 떡케이크 팔듯이 파는 게 아니고 팔긴 파는 건데 그렇게 파는 게 아니야. 이랬죠.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어? 이러더니 막 찾아보더니 이 회사가 네트워크 회사라는 것도 알았고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바로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 플랜 좀 들어보자 이러면서 바로 미팅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바로 미팅했어요. 저희 그때 우리 스폰서님 같은 아파트 사셔가지고 스폰서님 작전 성공했어요. 빨리 오세요 해가지고 바로 미팅하고 미팅 한 10분 정도 했어요. 정말 보상만 딱 10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본사를 갔어요. 본사에 갔을 때 그때가 일요일이었고 본사가 월요일날 로컬이어서 월요일날 바로 가서 바로 그때 비전을 봤죠. 그때 제가 PPPS는 이미 끝내놓고 주급도 받고 있을 때야.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다 해놓은 거죠. 그렇게 비전을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 뒷질문의 답은 안 들어도 알 것 같은데 두 분이 해서 가장 큰 강점? 장점은 뭘까요? 가장 큰 강점은 우선은 같은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유산화를 또 비전을 같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방해 요소가 별로 없어요. 서로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생각을 하니까. 물론 사공이 두릴 때는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이제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스폰서님 도움을.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좋았고, 저희 남편이 컴퓨터 업무를 많이 보고 마케팅 일을 많이 하니까 남편이 저의 비서 역할을 해줘요. 그게 좋아요. 제가 정말 급할 때, 물론 다 해주진 않아요. 저한테 너가 해 할 때도 많은데, 그래도 제가 너무 급할 때는 남편한테 이거 좀 도와줘요. 그러면 바로바로 유산에 대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시스템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뭔 말을 하면 뭔 말인지 알아요. 디테일하게 말해주잖아요. 다 해줘요. 그런 거 되게 좋고. 저희 남편은, 골드가 되기 전, 그러니까 유산화 비전 봤을 때 이미 서코나 뭐 세븐헤빗이나 제품 강사나 이런 걸 본인이 자진해서 다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산화에 대한 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아요. 강점이에요. 네, 제가 딱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김상문 N 이지가 아니라 이지 N 김상문이 된 게 너무나도 다행스럽네요. 그죠? 그럼요. 저 네. 아니었으면 유산화 못 만났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이래서 주사업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네, 5번,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오프라인 시스템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제약이 있는데 신규 리더님들을 키워내기 위한 리더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솔직히 특별한 건 솔직히 없어요. 지금은 뭐 줌도 하시고 뭐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시지만 저는 되게 아날로그적이거든요. 저희 신랑은 되게 그쪽으로 되게 빠르고 되게 그런 게 좀 틀려요. 근데 저는 제가 성장함에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성장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집중했던 건요. 어, 솔직히 저는 만나는 거였어요. 박청자 스폰서님도 늘 만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뭐 다른 걸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만나야지라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부담스럽지 않게 코로나로 막 위기가 느껴져도 저는 그분들한테 당연히 비전 보여드리고 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꼭 만나러 갔어요. 저는 울산이고 부산이고 뭐 가리지 않아요. 당연히 다 갔어요. 그렇게 저는 근데 솔직히 코로나 이후에 성장의 노하우는 제가 만나는 거였어요. 만나는 거. 그래서 리더님들 뭐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만남을 거절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핫버튼 잘 찾아보세요. 그분들이 만나실 거예요. 필요하면 만납니다. 그리고 4인 이상을 금지했지 1대1을 금지하지 않았어요.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항상 진심으로 강조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진심이 참 전달되는 게 느껴져요. 지금 강의를 하시는데도 진심이 저희한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진심을 좀 전달할 수 있도록 꾸준함과 노력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움직임이 더딘 파트너의 성장 타이밍을 앞당겨 올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제가 요 질문 받고 딱 들은 생각은요, 없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왜 더딘 파트너를 성장 타임을 앞당기려고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 이유가 내가 성장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세요? 나 성장하려고? 파트너 성장 당연히 있죠. 그 파트너를 당겨서 그 파트너 성장시키면서 나 성장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아닐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의 주인공이 저라면 저는 그 마음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더딘 파트너를 성장시키기보다는요. 내가 먼저 성장하는 게 답이에요. 내가 성장하면요. 그 비전은 봤다는 거잖아요. 더딘 파트너 움직입니다. 더딘 파트너를 내가 막 푸시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보다요. 내가 신규 찾아서 움직여서 성장하면 더딘 파트너님이 스폰서님 저 도와주세요 하고 와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없다입니다. 네. 명쾌합니다. 네, 없다. 네, 그냥 내가 빨리 성장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네, 일곱 번째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 자동 주문을 100포인트 돌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100포인트와 200포인트 그 기로에 서서 고민하시는 신규분들도 많으시고,
또 스폰서된 입장으로서도 좀 더 큰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200포인트로 참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에메랄드님만이 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를 돌려야 되는 이유 아니면 그 부분을 끌어낼 때 그 노하우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 저는 제가 처음 유산화를 시작했을 때 스폰서님께서 제가 이제 플랜을 들었을 때 너무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100포인트, 200포인트에 대한 뭘 돌려야지에 대한 고민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스폰서님께서 명쾌하게 뭐라고 해주셨냐면 지희야 100포인트를 돌려. 그리고 밑에다 100포인트를 돌려서 너가 포인트를 가져.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처음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때는 플랜을 모를 때예요. 제가 맨날 고민했댔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보상 플랜을 딱 뒤지고 풀어보니까요. 100포인트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잘못된 안내예요. 저는 스폰서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스폰서님, 200포인트 돌리는 플랜인데 왜 100포인트 돌리라고 했냐고. 제가 그랬죠. 스폰서님은 저를 위해서 그런 거래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100포인트는 저한테 이득이 되지 않아요. 제가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느낀 거니까 그대로 설명을 드렸어요. 파트너님들한테. 어떻게 안내를 드렸냐면 이것도 말을 어떻게 하냐에 틀려요. 유산하는 중복 매출을 줍니다. 혜택이에요. 근데 100포인트를 돌리면 3BC를 열어놓고 중복 매출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주는 혜택을 하나를 제끼고 가겠다는 거죠. 우리는 4줄 내려서 3BC를 돌려서 12%, 매출의 11.5%, 약 12%를 받아가는 플랜인데 결국에는 1BC를 돌리잖아요. 그럼 나는 5%에서 6%만 받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복리이자 좋다고 알고 있고 복복리 좋다는 거 알고 있는데 왜 그냥 이율만 받아가시나요? 그쵸. 제가 아까 성장 스토리에 보면 빌더 없이 바로 브론즈 갔죠. 그의 원동력은요, 물론 직급을 다 가져가는 게 맞는데 제가 왜 그게 가능했냐면 한쪽에 쌓아놔서 그래요. 2번의 왼쪽, 3번의 오른쪽에다가 점수를 다 쌓아놨기 때문에 한 명 찾았을 때 주급이 확 쪘어요. 중요한 건 예금했어. 내가 은행에다 예금을 해놨어요. 예금한 돈 내 돈이잖아요. 내가 받아가야 되는데 모르고 안 받았네. 이건 똑같아요. 쌓아놓으셔야죠. 한쪽을 쌓아놔야죠. 없애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유산화가 주겠다고 쌓아주겠다고 했는데 예금은 200포인트 돌리면서 예금하면 되는데 예금을 안 하는 거야. 그죠? 이거 완전한 불이익입니다. 그죠? 그래서 꼭 가져가셔요. 200포인트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 제가 정말 성장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이것을 말씀해 드리는데도 100포인트 돌리시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두는데 200포인트 돌리시는 분은 성장시킵니다. 네. 성장이 더 쉬워요. 200포인트 돌리시는 분이. 쌓아놔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안 가요, 그 돈. 내가 계속 10만원, 20만원 예금 받았다가 90만원, 100만원에 딱 받는 거예요. 그거 왜 안 받으세요? 받아야죠. 딱 이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100포인트 돌리신 분 200포인트 돌리고 싶으시죠? 그죠? 네. 네, 아유, 제가 저번 주에 파트너한테 100포인트 돌리시고 밑에서 100포인트 올리세요 했는데 정말 죽을 때를 잡네요. 안 돼요. 네. 네. 저는 절대 그리고 아까 쓰레기까지가 나와가지고 제가 정말 빵 근데 제가 발음이 100포인트 돌리면 쓰레기라는 얘기로 이렇게 제가 그냥 마음에 와닿는. 근데 네. 진짜 몰라서 그러실 수 있고 또 이게 있어요. 속도가 더디잖아요, 처음엔. 그래서 원BC를 돌리고 나머지 100포인트를 밑에서 돌리는 게 낫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보이는 시각에 따라 좀 달라요. 저희 스폰서님도 그래서 안내해 주신 거예요. 나쁜 플랜은 아닌데 저는 유산화로 빠르게 성장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러고 보니까 이 중복 매출을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유산을 주는 혜택인데 내가 놓치고 가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렇게 오토 100포인트 2번 돌리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해서 저 3BC 돌릴 거예요. 스폰서님 저 100포인트 아니에요.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차곡차곡 모아서 6개월 후에 실버로 이렇게 갔었어요. 정말 이지에메님 저기 빨리 다이아 승급하셔가지고 한 번 더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정말 좋네요. 네, 마지막 질문이라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어서 질문 한두 개 정도 즉석에 질문하실 분들은 좀 준비하고 계셨다가 이따 질문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든지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다. 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저 진짜 어떻게 보면 빠르게 성장했다 볼 수 있지만 저는 저희 남편하고 저는요 항상 이 플라이어 있잖아요. 그걸 매일 날짜를 적어서 저희 승급 날짜를 탁 박아놔요. 근데 저희가 언제지 골드가 됐을 때였나? 다이아까지 다 적어놨거든요. 날짜가 다 틀려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미 계획한 것보다 더 늦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 만 5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느낀 건요, 네트워크는요, 특히나 유산화는 버티면 돼요. 버텨야 돼요. 기피코 해내리라는 그 마음으로 버티셔야 돼. 버티면요, 능력 없는 사람도 성장합니다. 유산화는 그런 플랜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못 버텨요. 왜냐? 욕심만큼 행동 안 하시고요. 그냥 결과만 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유산화를 제대로 공부해 보신 분들은요, 그냥 결과가 안 나와도 돌아가실 수 없다라고 봐요. 제대로 공부 안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끈기 갖고 성실하게 하셔야 되는 건 어느 분야나 똑같습니다. 끈기 없이 만시간의 법칙을 지키지 않고 어느 분야에 성공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성실과 끈기는 기본인데, 그것은 근데 완벽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다져지잖아요. 유산화는 단련이 되면서 완벽해지거든요. 그래서 끈기도 만들어져요. 저도 원래 끈기 없는 사람이었는데 유산화를 통해서 목표가 세워지니까 끈기를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버티는 걸 잘했느냐예요. 버티는 거.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버티는 힘, 그 버티는 힘을 재미로 찾으시든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찾으셔서 스폰서 옆에 딱 붙어 있으셔야 돼요. 성장하는 스폰서 옆에 딱. 부정적인 스폰서 말고요. 긍정적이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스폰서 옆에 딱 붙어서 계속 버티세요. 대신 그 스폰서님한테 긍정적인 에너지 주시면서 버티셔야 돼요. 다른 거 안 하시면서 부정적인 걸로 막 힘들어요.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잘해볼게요. 열심히 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버티시면 좋겠고, 저는 유산화 하면서 제가 잘한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스폰서님이 말씀하신 거에 항상 네를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이끌어 주실 거고, 그게 가능한 거고, 내가 안 해본 거고, 하면은 이루어질 거라는 거. 해보고 어려우면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안 해보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은 절대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저도 30대 이지 에메랄드님 같은 그런 열정을 품고 유산을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잠시 들었습니다. 너무 뜨거움이 느껴졌고요.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중에 즉석에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 마이크 직접 켜시고 질문해 주시겠어요? 이제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곧 만날 것 같긴 해요. 곧 다이아 하실 거 아닌가요? 곧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네. 네, 변혜숙 골드님, 마이크 켜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변혜숙입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리님. 네. 늘 그 전주에서 뵐 때도 항상 밝으시고 긍정 에너지가 넘치셨는데 오늘 그 강의를 통해서 정말 긍정적이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은 우리 에메랄드님을 보면 셀라비브가 항상 먼저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는 영양제 사업이잖아요. 혹시 사업하시면서, 어, 혹시 그 집중적으로 이 세트를 가지고 하니까 예를 들어 옵티마이저, 디톡, 셀라비브 이렇게 있다면 어떤 게 내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있었다고 얘기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거 없는데. 저 그거 그러세요. 없고요. 네, 그냥 비전이에요. 사업 비전. 대신 제품 코디는요. 해독과 리셋을 우선으로 해요. 해독과 리셋을 우선으로 하되 대부분 네트워크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안내드리면 그대로 하세요. 거의 대부분은. 근데
BC로 가입해도 제가 드리는 플랜대로 잘 안 하시는 분들은 고집이 있으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뵌 분을 고집을 꺾을 수는 없잖아요. 존중해 드립니다. 대신 1BC든 3BC든 그분이 원하는 플랜으로 맞춰서 열고 그 다음에 유산화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려요. 저는 어떤 세트를 많이 팔고 이건 없어요. 셀라비브를 많이 팔고 이거 없어요. 그냥 그러면서 제품을 잘 스며들게끔 계속 안내해드려요.